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미세 현미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경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신경관이 정말 석회화가 심해가지고 신경관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그 신경관을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석회화가 너무 심할 때는 저희가 현미경을 보고 찾기 때문에 웬만한 신경관을 위에서는 다 접근해서 찾을 수가 있지만, 그 중간 부위에서 석회화가 되어 있는 걸 무리하게 뚫고 들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중간에 도달 가능한 범위까지만 신경치료를 해놓고 예후 관찰을 하다가, 만약에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환자분의 씹을 때 증상이 생기거나 뿌리 끝에 고름이 생기거나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치근단 수술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석회화가 돼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해놓고 경과 관찰을 하면 됩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 부위를 어렸을 적에 치아의 머리 부분만 신경치료를 했는데 뿌리 쪽으로 염증이 생겼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아마 이 분도 다른 치과에서는 이거 신경치료 중간에 신경관이 막혀서 아니면은 석회화돼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뽑고 임플란트 하셔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세요. 딱 보시면은 이쪽 끝에서 두 번째 치아가 이런 치아들에 비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보여요. 뿌리 끝에 요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염증인데, 근데 환자분은 중요한 거는 이거를 뽑고 임플란트 하라고 하는데 아프지도 않고 큰 통증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고 하니까 뼈가 녹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뜯어보시죠 라고 해서 뜯고 재신경치료를 저희가 트라이를 했어요. 다른 치아들을 보면 뿌리 끝에가 약간 밑으로 가면서 약간 깔때기 모양처럼, 이렇게 뿌리 끝 쪽으로 가면서 이제 깔때기 모양처럼 점점 뿌리가 이런 식으로 얇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중간에 연필 심지처럼 신경관이 분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중간 부분이 신경관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보시기에도 이 부분은 뭔가 치아 뿌리 끝이 이렇게 곰봉화가 돼 있잖아요. 곰봉화. 그러니까 뿌리 끝이 뭔가 곰봉처럼 이렇게 볼록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치료한 후에도 예후가 실은 별로 안 좋아요. 예후가 별로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해서, 처음에 신경관을 혹시 저희가 찾아서 신경관 찾기에 성공을 해서 우리가 뿌리 끝에까지 치료를 하더라도 뿌리 끝 염증이 해결이 안 되면 치근단 수술, 에피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열고 들어갔더니 근관 내부가 머리만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이제 이쪽 부분에 지저분한 걸 싹 드러내면서 신경관을 열심히 찾아 들어간 거죠. 현미경으로. 맨눈으로 아니고 현미경으로 찾아 들어가서 열심히 했지만 이 신경관이 최소 4개 이상의 신경관을 찾은 거예요. 입구는 찾았어요. 근데 이 윗부분은 레진 코어를 잘 해서 크라운을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는 못 찾았어요. 끝까지. 레고는 실패한 거예요. 환자분의 염증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씌우고 우리가 뿌리 끝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치근단 수술을 진행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에서부터 뭔가 이 뿌리 끝에까지 이 부분은 못 찾은 거예요. 석회화 때문에. 이 부분은 못 찾은 거. 그래서 그냥 되는 데까지만 열심히 치료를 하고 깨끗이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 뿌리 끝에 염증이 해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9개월 후에 보니까 조금씩 환자분 증상 전혀 없으시고, 처음부터도 원래 안 아파하셨고, 점점 뼈가 조금씩 생기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전체 파노라마 사진에서 조금 더 확실히 보이는데, 이 뿌리 끝쪽 부위에 있는 이 까만 부위에 여기를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 까만 부위가 치료한 지 9개월 후에 보면 어떻게 되고 있죠? 까만 부위가 줄어들었죠. 뼈가 생기고 있더라. 신경관 길이 뿌리 끝에까지 다 찾아줬었나요? 신경관 끝까지 치료 못했어요. 현미경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치료가 그래도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시 염증이 더 심해지거나 환자분의 증상이 나타나면 발치한다고 했나요?
발치가 아니라 치근단으로 접근해서 이 염증을 제거하고 뿌리 끝을 잘라내고 틀어막는 치근단 수술을 하면 이 치아는 얼마든지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랬던 걸 저희도 신경관을 뿌리 끝에까지 다 못 찾았다. 근데 9개월 후에 신기할 정도로 뼈가 생기더라. 정말 감사한 우리 몸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저도 미세 현미경이 있다고 해서 이 중간에 석회화된 거를 뚫고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경관을 찾는 거는 잘할 수 있지만 이 석회화된 거를 뿌리 끝에까지 찾지 못하는 경우도 저도 많다. 그래서 치근단 수술 옵션을 반드시 갖고 있는 병원에서 재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치근단 수술 옵션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치유가 이렇게 일어나면 괜찮지만 치유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은 팔치 임플란트로 가시는 거예요. 이 환자분이 맨 처음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셨어도 뭐 잘 썼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특히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 하는 거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불편한 점이 많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도 할 때도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래 건강한 치아의 모습을 복원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음식물도 덜 끼고 교합도 괜찮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